예, 8월 9일 월요일 장이 마감되었고 지금 시간이 3시 45분 40초 되네요. 예, 뭐 오늘 매매 다른 날에 비해서 잡주들보다는 그래도 우량주들이 기술주들이 올라와 가지고 뭐 큰 파동에 뭐 급락에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난했고 평이했고 또 우리 눌림 매매하는 데는 뭐 오늘 같은 날만 계속 있었으면 뭐 초보자원들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자, 오늘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쉬운 4종목. 평소에 비해서는 수량이 좀 적죠. 자, 그럼 가격대 전일 종가 대비해서 봤을 때는 뭐 한 2,000원대부터 잡주들은 많이 빠졌죠. 2,000원, 3,000원도 뭐 크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만 원대, 2만 원대가 많이 들어왔죠. 우량주들이 있고 또 분류표를 보면 신용 증거금률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가격대가 10만 원대 넘는 것들, 에코 형제들이 올라와 가지고 좀 10만 원대가 좀 많이 나왔고 뭐 평균 5만 원대 밑으로만 보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시가 갭을 띄운 거를 보면 8% 이상 띄운 거는 잘 안 하죠. 저도 잘 안 하는데 전날 상한가 같은 경우는 좀 틀리죠. 그렇게 하고 시가가 음봉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은데 뭐 어쨌든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있긴 한데 검색기 만들 때는 뭐 1% 이상으로다만 해도 그죠? 시가갭 1% 이상, 시가갭 8% 미만 여기에서만 해도 요 종목만 갖고 해도 여러분들 한 30종목 되는데 눌림 종목을 본다 해도 이거 다 못합니다. 또 전일 거래량을 봤을 때 10만 주부터 한 200만 주 사이 보면 될 겁니다. 오늘은 그죠? 오늘도 뭐 그 정도면 됐고 이제 주당 가격을 봤을 때가 이제 오늘 많이 좀 틀려진 거죠. 이것도 뭐 한 2, 3천 원대부터 5천 원대 미만 보고 만 원대, 2만 원대 보면 됩니다. 뭐 6천 원, 7천 원 이런 거 빼고 봐도 할 거는 충분하고요. 거래 대금도 한 5억 이상, 또 10억대, 20억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40억, 50억대도 좀 나왔네요. 그리고 100억대, 200억대까지만 보면 큰 문제 없어요. 뭐 전일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나오는 것들은 빼고 해도 돼요.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 또 시가총액은 5천억 미만으로도 하면 될 건데 오늘은 무량주들이 많이 나와서 1조, 6조, 37조 뭐 카카오뱅크는 전날 상한가니까 그렇고 뭐 그런 것들도 나왔는데 대개 5천억 미만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6천억, 7천억 된 것들은 아마 오늘 올라서 그런 거고 이게 시가총액 전일 시가총액 대비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와주니까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5억부터 작게 잡으면 5억 이상 10억, 20억대 그 다음에 100억, 200억대 이렇게만 봐도 뭐 300억, 400억대 다 빼고 200억대 넘는 것도 빼고 이렇게 보면 시가총액도 시가총액은 500억부터 한 5천억 미만으로다가 이렇게 보면 되고 전일 종가 대비해서 보면 뭐 전일 금요일 날 10% 이상 상승한 것 중에서 오늘도 10% 이상 상승한 거는 7개밖에 안 되네요. 전날 상한가 3개 빼고 나면 몇 개 올라오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전날 상한가 빼고 나머지 10% 이상 상승한 것도 빼고 봐도 돼요. 왜냐면 전날 금요일 날 10% 이상 상승한 게 한 60종목 되거든요. 그 중에서 상한가 갔다 온 거 3개 빼고 나면 4개밖에 안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한 50개를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택의 폭은 훨씬 더 줄어듭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하는 게 통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그거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고요. 그거를 뭐 어떻게 잡아냅니까? 통계적으로 다 봤을 때 그렇다. 그러니까 주식은 통계적 확률 아니겠어요? 뭐 확률 높은 게임이지 뭐 확정 게임은 아니잖아요. 확정 또 예측해서 뭐 확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또 단타는 이걸 투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주식 좀 했지만 저는 그냥 도박이란 표현은 그래도 그냥 놀이 게임 정도로 다 생각합니다. 투자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한다? 글쎄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란 말은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장기적으로 한다든지 우량주, 가치주 위주로 해서 한다면 투자라는 말이 맞겠죠. 배당까지도 보고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 뭐 한 달, 두 달, 뭐 6개월 이내 이런 걸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오늘도 뭐 똑같이 제가 아직 복귀는 안 했는데 장중에 했던 게 있으니까 그대로 보면 19% 이상에서 16% 이상으로 할까요? 뭐 이게 오늘 했던 건데 16% 이상 나온 순서거든요. 오늘 시간대별로다가 쭉 순서대로 나온 것들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몇 개 나왔나요? 16% 이상이 이렇게 보면 16% 이상이 뭐가 잘못돼요. 고가를 봐야죠. 고가 16% 이상이 오늘 20개, 둘, 넷, 여섯, 일곱, 27개 나왔네요. 그쵸? 영어 DSP까지. 여기도 27개. 똑같겠죠, 뭐. 이거는 그냥 올라오는 대로만 검색기에 뜨게끔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되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표를 갖고 봐도 되고 제가 정리를 안 해놔서 이거를 보면 이거를 보고 하면 굳이 이거를 안 보고 해도 되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눌림목 지표 그 다음에 일단 보조 지표 상태로 봤을 때 자, 이 빨간 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이 빨간 눌림목 지표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강세 패턴인 핑크 바탕에서 매수 준비 우물이 뜨고 매수 우물이 떴을 때 매수를 한다면 거의 한 80% 이상 승률이 나왔을 겁니다. 오늘 손절도 사실 똑같은 한화 제1호 스펙에 장 초반에 내서 수익을 많이 냈지만 이후에 조금 몇 번 해가지고 3번인가 손절했죠. 뭐 손절했어야 뭐 크게 손절한 건 아니고 분할 매수했다가 뭐 전저점 이탈하니까 손절하고 약손절하고 뭐 몇 틱 손절 또 몇 틱 손절하고 마지막에는 한 2%짜리 하나 손절했죠. 자동 컷이 됐죠. 스탑로스 그런 거. 그 이외에 또 손절도 한 서너 개 나왔는데 대개 몇 틱 손절해요. 1% 이내. 오후에는 1% 이상 저점과 매수가가 2%, 1% 이상 되는 것들은 안 했어요. 아예. 1% 정도 차이나 많이 나야 1.2% 정도. 그래서 뭐 손실을 보더라도 뭐 수수료 포함해서 1.5% 미만 손절로다가 잡았고 또 비중 실어서 한 거는 거의 없었고 되게 분할 매수했다가 이제 우물이 깊어지면서 이제 손절한 것들이 약손절한 것들이 있죠. 저점 이탈하면서 전저점 이탈하면 무조건 컷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날아가더라도 원칙과 기준을 잡고 한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매수할 때 먼저 손절가를 먼저 잡고 그 시나리오를 잡고 하는 게 제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뭐 수익을 먼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점을 어떻게 잘 잡느냐 그걸 보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는 뭐 이거 지금은 이제 400개로 놓고 봐야죠. 전체 분봉을 해서 캔들로 보는 저항과 지지에 의한 기초와 기본에 의한 자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눌림목 지표에 의한 자리를 보고 3중 이평선 보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 참고하고 보조지표 참고했을 때 이제 백색 구간이나 또는 기준선 아래로다가 추세선이 내려와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5분봉 차트를 또 봅니다. 그 5분봉 차트에서도 별 문제가 없이 이것이 우물이 떠주거나 또는 이평선 위에 캔들이 위치해 있으면 안심하고 해도 됩니다. 여기서 1분봉에서는 뭐 백색 구간이 나오거나 뭐 추세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더라도 뭐 크게 개의치 않고 해도 되고 장 초반에는 또 절반선을 살짝 이탈했더라도 또 이 3중 이평선을 살짝 이탈했더라도 5분봉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도 얘기했지만 이 보조지표들은 본래의 목적대로 제가 사용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서는 눌림목 지표로서의 어떤 참고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냥 현재 보조지표는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 뿐이잖아요. 물론 뭐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로 인해서 뭐 예측이 좀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장중에 초보자들이 이렇게 쉽게 못 봅니다. 뭐 이거 지표 설명하는 사람들은 뭐 쉽게 얘기하는데 말이야 쉽죠. 원칙이 그런 거니까. 근데 장중에 그렇게 판단해서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하물며 뭐 한 주식한 지 2, 3년도 안 되신 분들이 그거를 다 장중에 잡아낼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은 또 그리고 크게 처음부터 뭐 16% 이상 올라온 것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요 검색기에 올라오는 것들 위주로다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게 올라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한 3군데 정도, 최소 2군데. 요거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여기 거래량 이거는 무조건, 거래 대금은 무조건 나와야 되고, 여기 이거와 이것이 일치하거나, 이거와 이것이 일치하거나, 셋 중에 2개가 일치하면 했고 추세주로다도 하기도 했지만 16% 미만이라도 눌림 조정 종목을 요 보조지표 활용해서 대부분 했어요. 그리고 3군데 다 동시에 뜨는 것은 추세주 매매를 했고 단순해요. 이거는 단순한 거는 이거를 기초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수식 2-3가지밖에 안 돼요. 제가도 얘기하지만 검색기를 보고 검색기 뜬다고 그대로 매매하는 그런 바보들은 이제 없을 거예요. 아무리 초보자라도 검색기 매매해서 잘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 저 또한 검색기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저거에 의지해서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뭐 순서대로다가 이거 말고 이거로 다 하면 똑같죠. 이거를 그러면 시간대별로 올라온 대로다가 한번 볼게요. 밑에서부터 볼게요. 네이블부터. 그거보다는 우리방 매매에 의한 대로다가 3거래 단일가 종목은 무조건 갭 뜨면 한다. 그죠? 가온미디어 3거래 단일가 됐던 거죠.
갭 뜨고 조정받고 나면 한다. 또는 우물에 한다. 우물 나왔죠. 장 초반에 매수 준비 우물하고 매수 우물하고 동시에 뜨진 않습니다. 매수 준비 우물이 뜨고 나면 떴을 때 매수 우물의 추세선이 50% 이상이라면 무조건 매수해도 됩니다. 그건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니까. 뭐 이건 가온미디어는 금요일 날 1시부터 얘기했죠.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넘어오면서 시초가 5% 띄웠으니까 3% 5% 한 8% 먹고 시작했죠. 그렇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는 공모가 대비 20% 정도 선에서 출발하면 좋다. 그죠? 20% 전에 출발했죠. 20% 아래에서 출발을 했는데 살짝 조정 음봉에 하자 그랬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서 못 했고, 눌림 자리 왔을 때, 우물 나왔을 때 요때 한 번 했고, 요때 또 한 번. 요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른 거 우리 하는 게 막 올라가 가지고 할 수가 없었던 것 뿐이지, 요때도 했어야 됩니다. 우물도 나와줬고, 준비 우물 나왔고, 매수 우물도 나왔고, 제가 말씀을 했지만 다른 거 하느라고 못한 거 뭐 어쩔 수 있어요. 할 수 없지. 그 후에 한 번 더 했는데 약손절했죠. 오르는 거 익절 못 해가지고. 그 이후로다가는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했던 거죠. 두 번째 했던 거는. 근데 오르다가 핑크 바탕에서 했는데 오르다가 밀려 내려와서 조금 더 보다가 전저점 이탈이니까 요거 손절했으니까 한 4택 손절했을 겁니다. 또 분할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손절액은 크진 않고. 자, 3거래 단일가하고 상한가 신규 상장주 매매하는 법은 방 매매 법대로 교육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카카오뱅크도 금요일 날 그대로 해서 제대로 먹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먹었죠. 여기서 20% 미만 출발자가 54,000원인가? 그 미만으로 다 출발을 하면, 그 미만으로 다 됐을 때 매수한다. 그래서 그 살짝 5만원 살짝 올라오면서 52,000원 미만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52,400원에 매수해서 이것도 재미 보고, 오늘 또 갖고 넘어온 사람들이 좀 있었죠. 뭐 하여튼 그 신규 상장주는 저는 통계대로 합니다. 이것도 통계를 쭉 낸 게, 저만 통계를 낸 게 아니고 88님도 통계 낸 게 몇 년짜리 통계가 있죠. 전날 상한가 통계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종가에 대한 통계도 계속 만들고 계시고, 매일 올려주잖아요. 그대로 보세요. 그게 맞나 틀리나. 그거보다도 여러분들도 만들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날 상한가 출발할 때 시초가가 8% 미만이라면 매수해도 된다. 음봉이 아니고 시초가가. 그랬을 때 카카오뱅크 출발할 때 시작했죠. 하나플러스, 그 다음에는 시초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중에는 첫 우물 나왔을 때 무조건 매수. 첫 우물에 무조건 매수. 자, 뭐 점상으로 다 출발했다가 바로 밀었죠. 첫 우물 무조건 매수. 그대로 사인 드렸죠. 그대로 했으면 됐고, 네이블 첫 우물 매수, 그죠? 했으면 되고, 뭐 별로 크게 가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네이블도 시초가 매매했죠. 바로 출발하는 거 했고, 카카오뱅크도 바로 출발하는 거 했고, 뭐 또 오늘 9시 10분 전에 오늘 일당은 다 끝냈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첫 우물 나오는 자리 매수, 아래꼬리 길게 달고, 절반선 이탈하지 않고, 이평선 위고, 그쵸? 추세선 좋고, 매수 준비 우물 나왔을 때 매수 우물 추세선이 80% 정도 됐죠? 80%가 넘었죠? 매수 못할 이유가 없죠. 무조건 매수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여기에서 이제 또 한번 했는데 별건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쯤에서 했나요? 여기쯤에서 했나? 여기쯤에서 했죠? 카페24하고 같이 했던 게 저 자리 같은데? 카페24하고 그죠? 이 자리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1시쯤이네요. 1시쯤에 카카오뱅크. 예, 여기서 했던 것 같습니다. 별건 아니었지만 카페24시가 좀 크게 나와줘서 좀 많이 좀 먹었죠. 이것도 5% 이상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2%에서 뭐 100만 원씩만 매수했을 때 7만 원 수익 봤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 더 크게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자, 그 다음에 네위즈 했고, 그죠? 네오위즈. 네오위즈는 시초 갭을 띄우고 밀고 절반선 이탈을 했죠. 그 다음에 우물이 나왔어도 절반선 이탈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런 건 안 하고 시초 갭을 띄웠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자리를 잡고 얘가 이제 이평선 위로 올라오죠. 올라오는 자리에서 우물이 뜨면 해도 됩니다. 근데 절반선 위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랬다가 제가 이제 10시 한 20분쯤에 이제 백신 맞으러 갔다 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죠. 왜? 매수음을 나오고 그 자리가 절반선 위고, 물론 이평선은 밑이지만 또 매수음을도 나오고, 그래서 5분봉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쵸? 우물도 안 뜨고 추세선도 좋고 다 우상향으로다가 이제 가려고 하는 준비 중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분봉이야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추세선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걱정 없이 매수를 하면 됐던 거고요. 요걸 하면서 이게 잘 올라갈 때 이제 네오위즈 홀딩스를 그때 얘기를 했죠. 뭐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데 얘가 처음부터는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요 자리에서 잘 간다고 따라간다고 했을 때 요 자리에서 했던지, 또는 요 자리는 또 제가 또 별도로 또 얘기를 했죠. 이 자리에서 해서 뭐 네오위즈가 상한가 갔을 때 얘가 치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동반 상한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드물어요. 매우 드물어요. 얼마 전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때 한번 뭐 저기가 몇 개가 있었죠. 그래, 신규 상장주 올라왔을 때 맥스트인가, 그죠? 맥스트 올라왔을 때 그때 몇 개가 이제 동반 상한가를 간 것뿐이지 거의 동반 상한가 못 갑니다. 그리고 우물이 나오고 매수우물 나오고 또 준비우물 나오고 기다리는데 매수우물도 나왔죠. 근데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 다시 또 매수 준비우물 나오고, 매수 또 우물이 줄어들고, 요때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3중 이평선 아래잖아요. 하지만 고점을 19% 이상 찍은 거는 이평선 아래든 백색 구간이든 상관이 없어요. 19% 미만은 반드시 핑크 구간에서 해야 되고, 요 이평선 위에서 해야 되지만 19% 이상은 그런 거랑 무관합니다. 제 통계상 그렇습니다.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정 의심스러우면 5분봉을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그죠? 올라왔는데 전혀 문제 없죠. 이평선은 아래에 있죠. 추세선 우상향하고 있죠. 물론 여기도 추세선이 우상향하니까 이평선 아래라도 신경 쓰지 않고 해도 되는 거고, 더군다나 빨간선 절반선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이평선 추세선은 좀 무시하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교육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초보자들도 새로 오신 분들도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하다 보면 알아져요. 지금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다 설명해봐야 지금은 알아듣는 것 같은 장중에 그것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똑같은 매매를 매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의식적으로다가 저것을 이해하려고 저것을 외우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나가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플러스 스펙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 그렇고, 카페24시는 카카오뱅크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건 안 했고요. 안 했어도 뭐 우물에 하면 됩니다. 이것도. 그죠? 전에 그 오후에 했던 거는 카카오뱅크가 좀 밀리는데도 카페24는 좀 올라가길래 이것이 전화 엊그제처럼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했던 거고요. 엔텔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시초 갭 띄우고 올라왔죠. 이런 거는 갭 띄우고 올라왔다가 이제 찍고 빠지는 것들은 첫 우물에 해도 됩니다. 네, 별건 아니었죠. 그 다음에 매수 우물까지 나왔는데도 별거 아니고, 자, 오르다가 밀렸을 때 매수가 밀리면 그냥 컷하면 됩니다. 뭐 여기서 컷 안 하고 했더라도 뭐 한 2, 3%다 올랐다가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손절하면 바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말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기다리면 다시 또 우물이 나오고, 근데 이 매수 우물이, 준비 우물이 나오고 매수 우물이 나왔는데 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기다렸다가 완성이 돼가는 시점쯤에 보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5분봉을 딱 보면 얘가 알려줍니다. 얘가.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 다시 밀렸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해서 전저점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2% 이내면 하면 되거든요. 손절가 2% 시나리오를 먼저 잡고 하는 거니까 14.93이니까 16.93 사이면 되거든요. 15.63. 여기서 매수하고, 추세가 이제 매수를 하라고 우물이 떠준 거니까 매수하고, 설령 이게 잘못돼서 하락을 한다 치면 요 저점에서 14.93%, 16,550원보다 한 틱 아래니까 16,500원에 손절가 걸어놓고 있으면 됩니다. 스탑로스 해놓으면 돼요. 뭐 일일이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거 뭐 얼마나 갈지 이거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거 안 됩니다. 다른 것도 통계적 확률에 다른 것도 해야지. 뭐 여기에 비중을 100% 실은 것도 아닌데 이것만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까? 스타무스 걸어놓고 또 익절가 좀 걸어놓고 하던지 그러면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다가 내 스스로 못하면 기계의 힘을 빌려서 하면 되는 겁니다. 세진 TS 금요일날 했던 거죠. 금요일날 보면 제가 또 얘기했죠. 시초 갭 띄우고 올라갔다 하락을 한 것들, 그죠? 시초 갭 띄우고 17% 시초 갭 띄웠다 20% 올려갔다가 뭐 6%에 마감한 거 7%에 마감한 거 아닙니까? 일봉은 음봉이지만 이거는 상승 음봉인 거예요. 그죠? 전날보다도 6% 상승한 채로 마감을 한 거니까 이런 것이 1, 3일 내로 다시 갈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이것은 시초갭을 띄웠어요. 7%나. 그러면 시초갭을 띄웠으면 어제 물린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익절을 하거나 본전치기 할 생각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밀립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우물이 한 번쯤은 나올 줄 알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기다렸던 건데 안 나오고 또 검색기를 해놨으니까 우물이 나오겠지 생각하고 봤는데 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 위에서 하기는 좀 그랬고, 그래서 뭐 글만 적고 캡처만 해서 올려드렸을 뿐인데 좀 아쉽긴 해도 뭐 어쩌겠어요. 이거하고 에코하고 못한 게 좀 아쉽죠. 에코는 못 나올 것 같고. 자, 한빛소프트는 다른 거에 비해서 뭐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들이 없어 가지고 이건 눌림 자리에서도 절반선 이탈했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거는 빅솔로는 급등 후 급락을 해서 안 했고, 나노 CMS는 3거래 단일가 중인데 둘째 날인데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디스플레이텍은 워낙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빵 터져줘 가지고 그래서 이거 보고 이때부터 추세주부터 시작을 했죠. 추세주부터 시작을 했죠. 그랬다가 눌림 자리 나오는 자리,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했고, 요 자리도 한 번 했었죠. 요 자리. 제가 이제 백신 맞으러 가기 전에 요 올려드린 거 그대로. 물론 매수 우물이 나오고 매수 준비 우물 나오고 매수 우물이 나왔는데 여기서 매수했다가 살짝 밀렸죠. 그래도 손절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컷하고 두 번째에서 했어도 돼요. 여기도 매수 우물이 또 나왔고 매수 준비 우물, 매수 우물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했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살짝 내려오는데 우물이 하나 나오죠. 매수 우물 추세는 위고, 그러면 요런 자리들은 불타기 하는 자리고, 그래서 한 10% 정도 나왔죠. 저도 병원에 갈 때 전화기를 잘못 가지고 와가지고 못했어요.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앱이 안 깔려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백신 예약해놓은 전화기만 가져가고 저 QR 인증돼 있는 그걸 가져가는 바람에 깜빡 잊어버리고 다른 증권사 앱이 깔려 있는 거 그걸 안 가져갔어요. 갔다 와서 좀 올라와서 팔았죠. 고점 매도는 못하고 여기쯤에서 팔은 것 같아요. 캠트로스라고 같이. 자, 그리고 다시 또 밀렸을 때 제가 이게 그냥 말 종목은 아니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했었어요. 그죠? 했는데 캔들로 보는 저점은 여기에요. 제가 글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내려와서 한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글을 적었던 게, 캔들로 보는 저항과 지지에 의해서 보는 그 자리가 기초와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고, 그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눌림목에. 이런 것들은 참고할 뿐이에요. 이런 보조지표들은 참고용이고, 이런 우물들이 떴을 때 그때 현재 주가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것 뿐이지, 이것이 앞으로 상승을 한다, 상한가를 간다,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현재 그때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고, 어떤 그 보조지표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목적에 의한 대로다가 그것은 어느 기간 동안의 저점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 자리가. 그 저점인 상태 또는 어떤 기간 내에서 캔들의 위치가 어떤 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이 삼중이평선의 아래를 나타내 주는 거고, 추세상의 강세냐 약세냐에서 지금 현재가 약세라는 거고, 이 백색 구간은, 요 핑크 구간은 강세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셔야지. 핑크 구간 왔으니까 무조건 상승할 거다, 이평선 위에 캔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상승할 거다, 우물 나왔으니까 무조건 상승이다, 이런 개념으로다가 보시면 안 됩니다. 추세선이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무조건 상승이다, 이건 아주 초보자다운 발상일 뿐이에요. 자, 대원제약도 제가 얘기했죠. 요 자리에서 못했다는 게 왜 그러냐면, 대원제약이 그렇게 거래량을 크게 싣고 나오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거래량을 크게 실었어요. 30만 주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실은 거거든요. 만원짜리 30만 주 나오는 거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종목 됩니다. 하지만 대원제약은 전날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3만 주짜리고, 자 보시면 알죠. 자 보시면 거래량이 금요일날, 여기겠죠. 금요일날이 2만 3천 주짜리예요. 거래 대금은 3억 6천짜리고, 그런 것이 5분에 30만 주를 실었다? 그럼 30억이에요. 16,000원이니까 3일은 368,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전체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가 쉬워요. 자, 16,000원짜리고 전일 금요일 날에, 그 다음에 전일 거래량이 금요일날 2만 3천 주 거래 대금이 3억 6,800이에요. 시가총액은 3천억짜리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 숲을 전체를 볼 수가 있고,
숲에서도 어떤 나무가 어떤 능선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지, 즉 섹타들이 모여 있다면, 또는 개별주로다가 해서 우뚝우뚝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한번 쭉 위에서 훑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기 만들 때도 이거 참고해서 만들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종목이 이제 또 뭐가 있나요? 코스모 화학. 코스모 화학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있는데 코스모 화학이 먼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놓쳐가지고 코스모 신소재를 냈죠, 우리는. 그렇죠? 추세주로다가 코스모 신소재를 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잘 갔죠, 나중에는. 2차전지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뭐 눌림 자리에서는 매수 준비음을 나오고 매수음을 나오고 추세선 위에 있고 살짝 이평선은 밀렸지만 절반선은 위에고, 그러면 저게 그런가 안 그런가 5분봉을 보면 되겠죠. 딱 매수하기 좋은 자리죠. 그렇게 했던 거고요. 캠트로스도 똑같은 의미예요. 이것도 2차전지 쪽에서 거래량 싣고 올라온 거고, 요 근래 계속 좋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매수 준비음을 뜨고 매수음을 뜨고 요런 자리들. 그러면 저점 높이고 있어서 제가 그랬죠, 불타기 하라고. 불타기 하는 자리예요. 우물도 안 뜨고 추세가 위에서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건 무조건 불타기 하고, 밀리면 요 저점이 이탈하면 던지면 됩니다. 14.15%, 15.09%. 그럼 1%도 안 되죠, 손절가가? 불타기 했어도 1%가 안 되는 거예요, 손절가가. 대신 불타기나 덤매수, 추매 막 두세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럼 평단 밀리면 자르든지, 아니면 최소한 매수할 시점의 전저점, 전저점, 고개 이탈할 때는 무조건 컷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없으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불타기나 덤매수, 추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손실만 커집니다. 아이텍도 마찬가지로 뭐 밑으로 내렸어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 사인을 줬었죠. 그냥 단순해요. 매수 준비 사인 우물 나오고 매수 나오고, 핑크 구간인데 절반선 이탈, 기준선 이탈이지만 거래량을 많이 싣고 올라왔어요, 얘가.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급락을 하는 거는 익절 욕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다 잡아주고 받아주고 여기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못 믿었다. 5분봉 보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었죠. BK탑스. 이것도 절반선 이탈 안 했지만, 요 우물이 나왔지만 안 했던 거는 급등 후 급락인데 거래량을 크게 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합니다. 뭐 했어도 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자, 앞타바이오는 장중에 무상증자권이 있었죠. 그래서 올라온 거 추세주로다가 한번 하고, 눌림 조정 자리에서 또 한번 하고, 오르다가 밀리니까 백색 구간 나오니까 컷하고, 이평선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컷하면 되는 자리죠. 뭐 이것저것 다 컷을 무조건 해야 되는 자리예요. 화산도 떴고, 그 다음에 다시 밀렸어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죠? 제가 그랬죠, VI 걸리고 풀린 자리, 이것이 갭이 크면 또 2차 VI 걸리고 났을 때는 그 위에서 봐라. 요거 2% 차이밖에 안 나면 되죠. 12.17, 14.17이면 되죠. 13.17, 1% 딱 차이밖에 안 나죠. 매수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5분봉도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시에 3개의 캔들을, 지표를 다 보면서는 못해요, 차트를. 5분봉 차트는 조그맣게 놓고서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매수 준비 우물 떴죠, 그죠? 그리고 매수 우물 떴고, 우물 크기도 줄어들고 분할 매수 들어갈 만하고, 오르다가 밀렸는데
다시 또 우물이 떠졌죠. 우물의 크기가 적죠. 적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불타게 하라 그랬죠. 하면 됩니다. 이건 19% 이상이기 때문에 백색 구간 상관없고 이평선 아래라도 상관없고, 대신 절반선을 이탈했다면 바로 올라왔을 때 이탈했다가 올라오면 그 자리 사면 되는 거고요. 근데 5분봉 보니까 별 문제 없어서 그냥 했던 거고요. HLB 제약 제가 두 번이나 못했죠. 이거는 요 자리, 그 다음에 또 요 자리도 못한 거고요. 이건 못했으면 저도 매매를 못했습니다. 늦기도 했고 다른 거 하는데 계속 겹쳐가지고 못했어요. 이거하고 또 하나 못한 게 있죠. 신성델타도 못했다 막판에 했죠. 네오위즈 홀딩스는 네오위즈 보면서 했으면 되는 거고, 큐라클은 여기에서 거래량이 빵 터졌죠. 저 이렇게 거래량이, 그래서 추세주 했다가 눌림 조정 자리, 이거는 절반선 뭐 이거 7% 정도밖에 안 올렸던 거잖아요. 올렸을 때 우물이 딱 떠주니까 이런 건 해도 됩니다. 절반선을 이탈했어도. 그 다음에 이평선 위고 추세선도 좋고, 또 5분봉짜리도 뭐 우물조차도 안 떠주고 추세는 계속 좋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10% 이상 나왔죠. 다시 또 우물 나오고 매수 준비 우물 나오는데 이평선 절반선 위에 있고 추세선 좋고, 대신 매수 우물이 안 나왔죠. 안 나오는 건 더 좋습니다. 추세가 바로 상승을 한, 추세 반전을 한다는 거니까. 그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되는 거고, 이 자리가 W 패턴이죠. 짝꿍댕이 W 패턴, 여기 했으면 되는 겁니다. 코아스템은 제가 좀 신경도 안 썼을 뿐더러 늦게 올라와서 이거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디지털 옵텍은 거래량 없이 올라왔고, 이런 식으로 다 올라온 것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거래량 이때 10만만 준가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건 안 합니다. 신성델타테크는 2차전지 보면서 얘가 거래량을 이때만 해도 전일비 300%, 400%, 막 500% 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은 올렸는데 요때 재매를 캠트로스를 하는 바람에 선택을 잘못해서 그랬던 거고, 나중에는 뭐 여기서 한번 매수 준비 우물 나오고 매수 우물 나왔을 때 여기서 한번 해서 지금도 보유 중이죠. 이렇게 자, 있는 그대로다가 순서대로다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뭐 이것저것 떠나서 방매매법대로 또 보조지표에 매수 준비 우물 나오고 매수 우물 나왔을 때 매수해서 손실을 볼 확률이 20%도 채 안 됩니다. 손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잡고 있는 게 손절가가 마이너스 2% 아니에요. 매수가 대비. 단타를 마이너스 2% 손절가 잡고 하는 데도 없고, 또 캔들로 보는 저항과 지지에 의해서 본다면 손절가는 대개 한 몇 틱 정도 잡고 하는 것 뿐이에요. 저점 매수할 시점에 전저점 이탈하면 컷이거든요. 이거는 애누리 없습니다. 뭐 더 밀렸다가 가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때 다시 또 하면 됩니다. 그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보조지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요대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참고일 뿐이고, 기본은 캔들로 보는 저항과 지지예요. 이것이 안 되면 이 보조지표 활용 제대로 못 합니다. 캔들로 보는 저항과 지지가 우선입니다. 우선. 자, 이제 오늘 할 거는 여기까지가 오늘 매매 다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고, 이거는 제가 어떤 몇몇 분들 때문에 유튜브로 다 올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좀 짧게 한다는 게 40분이나 했네요. 편집은 제가 할 시간도 없고, 편집하는 동안에 다른 거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 게 나니까 일단은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별도로 교육 자료는 또 별도로 좀 쉬었다가 제가 또 운동 잠깐 나갔다 오고, 오늘은 운동을 좀 많이 못 할 것 같고 백신 맞아서 몸은 좀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와서 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 수 있으면 할게요. 근데 별로 오늘 올릴 게 별로 없네요.
별로 뭐 중요한 내용이나 어려웠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없어요. 오늘 매매를 해보니까 평이했고 그냥 눌림목 지표에 맞게끔만 그냥 했어도 아무 생각 없이 했어도 아무 생각 없이 일당 이상은 벌었을 겁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